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해명도 패턴이 있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해명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두 가지죠. 네. 이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해명, 또 다른 하나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해명입니다. 하나는 남 탓, 또 다른 하나는 모르쇠 유형인데요. 이 대표가 본인과 연관된 증거 여부에 따라 해명 패턴이 다른 겁니다. 이 다른 해명 패턴은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은 남 탓 해명을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직접 결제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이 없으면 그 책임이 이 대표를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표는 이 협박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언론에 취재가 있었다면서 기자의 취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수사기관이 해당 기자를 직접 조사했는데 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말한 협박을 입증할 만한 국토부 공무원의 진술 아니면 국토부 공무원 이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해명의 패턴이 다른 의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문서들이 나온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의 이권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쇠 해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함께 여행한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한 언론에 출연해서 네.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원 중 하나인데 아예 모른다고 했는데 이때 이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문서들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함께 있는 사진들이나 함께 회의한 문서가 나올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에서도 직접 결제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모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거나 경기도시개발공사는 독립된 회사라면서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해명을 했었죠. 이 대표의 경기지사 관사 옆집이 경기도공사 합숙소였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모두 나오지 않은 의혹들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해명도 패턴이 있다의 느낌표는 다가오는 진실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의 판단처럼 이 허위인지 여부는 곧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관련된 이 대표의 해명은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기소를 안 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시간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수사팀을 정비해서 대장동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종편 길들이기입니다. 저희 TV조선과 채널A의 로고를 저희가 띄웠는데 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 오보 의혹,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주요 증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KBS 기자에게 고의로 흘렸다는 의혹인데요. 이 남부지검은 지난달 초에 해당 보도와 관련된 KBS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고요. 이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단독 취재에 따르면요. 해당 보도 시기를 전후해서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과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고 이 검찰은 이를 복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기자들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보도의 취재원으로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 검사장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이 채널A 사건은 중앙지검 1차장 산하였는데 이 때문에 신 검사장은 자신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알 수도 없었고 이 허위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팀 지휘를 하지도 않으면서 차장검사 회의 등 옆부서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허위 제보를 한 거니까 이 명예훼손의 의도성이 더 크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파장이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 해당 보도는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는 공모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KBS의 오보는 한동훈 검사장의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채널A는 종편 재승인 심사 총점과 중점 평가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을 했지만 채널A 사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TV조선도 2020년 이 방통위가 공정성 점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미달됐다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방통위원들이 이 공정성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드러났죠.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건도 이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남부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역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왜 조작을 한 건지, 누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종편 길들이기의 느낌표는 훼손된 국민의 알 권리로 네. 하겠습니다.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사장의 허위 제보나 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언론의 자유와 이로 인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훼손한 중대 사건이 될 겁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